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지 신채호 선생의 명언인데요. 이곳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회 박물관입니다. 불공 많았던 정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왔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국회 톱퍼보기 오늘의 질문 클릭합니다.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었거든요. 왜 공화국 앞에 숫자가 붙는지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산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공화국이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하고 막힐 것 같아요. 일단 공화국이라는 것은 왕이 있는 시대가 끝났다. 국민 주권.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와 있고 네. 그 권력을 뭐 상권 분립을 나눠서 해줄 수도 있고. (2025년) 현재 몇 공화국이죠? 육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육공화국. 근데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이 바뀌거나 네. 또 헌법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 공화국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1공화국 때 이스망 대통령이 헌법을 2번에 걸쳐서 바꿔요. 헌법 바꿨다고 해서 공화국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뒀으니까 이제 1공화국이 끝나고 2공화국이 갔구나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줄 그렇죠. 알았어요. 근데 원칙은 뭐냐면 네. 공화국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권력 구조가 어떤 거냐. 1공화국은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2공화국은 내각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권력 구조가 본질적으로 바뀔 때 공화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칙이 자주 생기잖아요.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 네. 유신 체제가 들어섰을 때 이건 민주주의를 말살한 거다. 장기 집권의 헌법이기 때문에 공화국을 안 붙여줘서 공화국 민주주의로 하자는 건데 그런데 사공화국이라고 붙이고 싶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제5공화국이 등장을 해요. 그 헌법도 사실은 우리가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5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에 유신체제 논쟁이 끝나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4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네. 아직은 민주주의 형태가 바뀌지도 그렇죠. 않았고 헌법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쭉 육공화국으로 그렇죠. 가고 그래서 이걸 있는 이제 정리해서 상황. 이야기하면 네. 뭐 약간 제도를 바꾼 것은 그건 개헌에 불과하고 네. 공화국이 바뀔 때는 권력 구조의 본질적인 구조가 바뀐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지금 헌법을 새로운 체제로 바꾸게 되면 7공화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헌법 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근간이 되는 중심이 되는 최상위법이라고 해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이제 정상적인 헌법 개정은 네. 대개 두 가지 사유가 발생됐을 텐데 하나는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네. 헌법이 시대의 변화상을 담지 못한 경우는 헌법을 바꿔줘야 될 때가 와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또 저항권을 발동할 때가 있어요. 저항권이요? 저항권. 대표적으로 지금 헌법을 60항쟁에 의해서 그때 국민들이 이제 막 직선제를 해라,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다, 막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좋아. 그러면 국민의 뜻을 받아서 네. 우리 헌법을 개정하겠다.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인데 네. 우리 헌법은 그렇게 바뀐 경우는 불과 한두 번 정도이고 나머지 개헌은 뭐냐면 네. 좀 불행하게도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더 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헌했던 거예요. 헌법이 권력자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랍기도 합니다. 지금 현행 헌법도 사실 수명을 다한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개정하자 그러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서점에 갔더니 헌법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그 헌법을 필사할 수 있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높아져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국민들이 자꾸 저 헌법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독재자들이나 독선가들이 그냥 마음껏 해왔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그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란 말하고 이제 똑같은 말인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어떤 권한밖에 없었냐면 선출권은 있는데 심판권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중간 평가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선출권도 주지만 심판권도 온전히 주는 맹실공히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헌법으로 4년 주민정 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국민한테는 어떤 그 열정이냐면 직접적으로 정치를 참여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국민이에요. 요즘 들어 더 그게 그렇죠.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국민들에게도 헌법상 국민들 자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어떤 국민 지- 소환제라든가 아, 국민 발안제라든가 한때는 그랬어요. 국민들은 뭐 정치 잘 모르니까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니죠. 충분하게 규범적인 정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최종적인 그 기관? 국민이에요, 물론 국민인데 그 직전에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 3분의 2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국민들이 다 합의를 봤다라는 수치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야가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법은 몰라도 헌법만큼은 국민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여야 간의 합의를 봐야 돼요. 네. 그 논의가 국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있어야 된다.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그 분야에 가서만큼은 국회가 가장 상징적인 것이고 민의의 정당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살면서도 공화국에 대한 뜻 그리고 개헌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에 담긴 의미심장한 뜻을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